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이고 또 설 명절 바로 앞둔 날입니다. 네, 보니까 어제서부터 갑자기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 눈도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미끄럼 특별히 좀 여러분들 주의하고 또 독감 또 이런 게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아무래도 뭐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고향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생각, 또 어린 시절, 그리고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 설 명절 때가 되면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지냈던 좀 그런 추억들이 뭐 새록새록 이렇게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불우이웃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서서는 이 중국 동포 단체가 이 가리봉동하고 이 대림동에서 이 홀로 사는, 또 장애를 안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동포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에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좀 주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을 했죠.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사회가 초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크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300건 이상 되는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대표적인 그 상당히 이민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한 불법 체류자가 한 1,000만 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 이 군대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뭐 군용기로 뭐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뭐 강제 출국시키는 그런 장면이 화면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미 뭐 이렇게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한국에도 지금 한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한인들도 이 불법 체류 중에 있는 사람들 한 11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뉴스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 미국 이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아이에게 어떤 미국 시민권을 안겨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이게 원정 출산 뭐 그런 바람도 불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이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 출생 이 시민권 제도 라고 하죠. 이거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다.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수정헌법 제14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의 시민이다고 하면서 이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지주의에 따른 이런 그런 법 원칙, 이게 이제는 미국 사회, 그래서 뭐 체류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미국 시민이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는 요거를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폐지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역시 뭐
재미동포 이 한인 사회에서도 상당히 현안으로 떠오른 주요 이슈로 떠오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 출생 이 시민권제도 폐지냐 아니면 존속이냐 이거와 관련돼서 좀 미국 사회의 흐름을 좀 뉴스에 난 보도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구독 또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외부의 광고 협찬도 받습니다. 윤간의 김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올려드리는데요. 네, 뭐 이게 중국 청도에서 우리 중국 동포 기업이 만든 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도 쪽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김치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간의 김치 뭐 10kg당 한 박스인데 이제 15,000원 상당히 좀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은 직접 이렇게 배달 내지 택배로 이렇게 좀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이 불법 체류자와의 이 전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 내의 이 불법 체류자는 현재 한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재미 동포 사회가 한 260만인가 264만 정도가 되죠. 거기에서도 재외 국민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 중에 재외 국민 중에 한 10만 명, 11만 명 가까이가 이제는 불법 체류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불법 이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이게 강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인들이 다니는 이 교회 학교에도 이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원래 이 학교나 교회 민감 지역이다, 민감 구역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불법 체류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금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도 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그래서 이 학교, 교회 등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뭐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이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 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날 바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이 전격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행정명령이다. 그래서 연방 판사가요, 지난 1월 23일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14일간 미국 전역에 이 집행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한 2주 후에 이게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 또 아니면은 이렇게 집행정지로 해서 폐지가 될 것인지 뭐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매년 한 15만 명의 이 신생아가 출생에 의해서 이 시민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도 한국인도 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서 이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미국 시민권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이주민 단속이 시작됐다. 네, 한인 추방 인력 한 11만 명이 된다는 뉴스가 있는데, 네, 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뉴욕 타임스가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이주민이 2024년 기준 1,400만 명에 육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 60%는 좀 불법 체류자이고 나머지는 임시 체류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도 또 추방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임시 체류자는 망명을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한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공개된 이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은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직원들에게 이 이주민들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임시 체류 지위를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 이렇게 좀 보니까요. 네, 그런 불법 체류자가 이 국가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2007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가장 많은 게 이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한 2020년 400만 명이 넘었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뭐 700만 명 가까이 됐었네요. 네, 어쨌든 멕시코, 뭐 미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 불법 체류자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사바도르가 80만 명. 인도가 72만 명, 네, 2021년 기준입니다. 과테말라 70, 온두라스, 중국이 37만 5천 명, 네, 도미니카 공화국이 23만 명, 쭉 이런 순서로 되었는데 한국은 하나 16번째, 네, 2021년 10만 명,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1년도 미국의 불법자는 1,050만 명이다. 요게 이제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주 이 중앙일보죠. 뉴욕주의 불법 체류자가 67만 명인데 한인은 9,456명이다 라는 이런 보도 내용인데, 잠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라고 합니다. 인구가 67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일 이 비영리 단체의 이민연구센터 가 이렇게 파악한 그런 숫자라는 거죠. 이 서류 미비자 중 아시아 국가 출신 총 13만 4,926명, 뉴욕주를 얘기를 합니다. 뉴욕주 안에서만 20.1%에 달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한인들이 뉴욕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아메리카가 19%, 북아메리카가 17.8%,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해서 뉴욕주에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뭐 멕시코가 뭐 11만 명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중국 출신 서류 미비자도 4만 8,515명, 네, 미국 출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출신, 네, 한국 출신은 9,456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 미비자 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온 이들로 파악되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 중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이들의 비율은 51.8%에 달한다. 절반을 넘었다는 거고, 또한 16세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미국에 도착해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16만 6,771명. 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대부분 좋은 편이다.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거나 영어만 쓸 수 있는 서류 미비자 인구는 뉴욕주 서류 미비자 인구의 37.5% 정도. 영어를 쓸 수 없는 서류 미비자 인구는 11.2%에 불과하다. 이 서류 미비자들 중에서 직업을 가진 이들이 74.9%, 거의 취업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비율은 2.9%로 낮은 편이다. 서류 미비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 33.6%, 경영이나 비즈니스, 과학, 예술 분야도 18.9%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CNN 또 워싱턴 포스트 미국 언론의 이야기하면 미국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 배치를 위해서 한 5천여 명의 전투 병력을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육군 최정예 병력이 82 공수사단과 산악사단 국경에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이렇게 병력을 배치를 했다. 뭐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 재미동포 사회, 교회, 학교까지 이 무차별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 정부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개시를 했다. 그래서 미 당국은 학교나 교회 등 민감 지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금지해 왔으나 이것도 허용을 했다. 그래서 10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한인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동포 신문에서 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경 차르로 임명한 톰 호머는 1월 21일 CNN과 인터뷰에서 이민 세관 단속구, 네, 여기가 이제는 우리로 말하면 출입국 관리소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민자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와 주도 이 단속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피난처 도시의 경우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자체를 조례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주로 로스앤젤레스 등이 대표적이다. 호머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비협조적인 도시나 주에서는 더 공격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이민자까지 대거 단속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런 보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에서의 불법 이민 근절 그리고 불법 체류자 이 단속 대대적으로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 한인 사회에도 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드리게 됩니다. 이 출생 시민권제도 폐지, 네, 이것도 이제 판문을 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수정헌법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수정헌법 제14조죠.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기여한 모든 사람은 미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면서 이 수정헌법 14조, 네,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20일 취임하자마자 이 실생 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다. 네, 뭐 요 관련돼서도 지금 미주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출생 시민권 폐지, 네, 파문, 합법 비자 가정도 해당이 된다. 미주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 자녀들을 겨냥한 것인데 그 여파가 합법적 비자를 가진 단기 체류자 가정에도 미치게 되는 등 이민사회 전반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한 전국의 24개 주와 도시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유효한 소송을 곧바로 제기를 했고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법적 소송에 잇따라 나서면서 이 트럼프 이기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이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다. 이 세부적으로 이 행정명령에는 네, 그러니까 모친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아이 엄마죠. 또 방문 학생, 취업 등 비자 소유자일 경우, 그러나 그 아빠가 아이의 아빠죠. 이 미시민권자가 또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명시를 행정명령에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약 정식 시행될 경우 불체자 가정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또 주재원 등 한인 이민 사회의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변화이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서명일 기준 30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명시가 됐다. 이에 따라서 이전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금지가 된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내놓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실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네,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이를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매튜 플래틴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펜 하나로 헌법을 다시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요. 닉 브라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매년 15만 명의 신생아에게 미 시민권 부여를 뺏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다.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 반이민 정책, 네, 이년 미국 내에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우리 한국이라든가 또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한국 사회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160만 명 이주민이 있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 뭐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이 거의 뭐 한 90만 명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는 뭐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좀 받아들이고 또 유학생들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또 불법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죠. 한 4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뭐 시국이 뭐 상당히 또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걸로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불법 체류 단속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법 뭐 이런 거 또 어떤 외국인 정책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두각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기조가 또 많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 뭐 설 명절 이렇게 앞두고 어떤 한국에 계시는 좀 외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고향에 가고자 해도 못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동포 사회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